삼성전자에서 이제 연봉이 높다고 하잖아요. 연말에 PS가 들어오면 이제 몇천 단위가 이렇게 통장에 들어와요. 아, 내가 순진한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 유튜브가 핫해지기. 삼성맨이었을 때와 지금의 수입 차이를 비교하자면 수입 차이는 안녕하세요. 저는 쿠쿠비타 대표이기도 하고요. 내일부터 출근의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회사 이렇게 막 많이 다녀가지고 취준생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채널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대표님은 원래 처음부터 창업을 하시거나 유튜브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 직장 다녔고요. 월급쟁이였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다니고 쿠팡도 다녀보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막 하다가 이제 내 거 해야지. 그래서 이제 사업하기 시작했죠. 삼성이라면 사실 누구나 되게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할 텐데 왜 삼성에서 나오신 거예요? 우선은 좀 다닐 만큼 다녔다는 생각도 저는 좀 했고요. 저보다 경력이 되게 많으신 아직도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저로서는 해야 할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었던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연봉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 PS가 들어오면 이제 몇천 단위가 이렇게 통장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았을 때는 좋긴 한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별로 그렇게 감흥도 없고 근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건 그리고 아직도 제 다이어리 안에 있는 종이봉투가 하나 있는데 거기 5만 원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맨날 채용만 해봤잖아요. 뽑기만 하고 근데 이제 취준생들 직접 만나서 취준생분들의 여러 반응을 보고 싶어서 무료로도 하고 유료로도 했는데 유료로 제일 처음에 받은 돈이 5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그 취준생분이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그 돈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가 커서 이제 저도 가정을 이루고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노력해서 벌어본 돈. 근데 저는 그 돈이 아직도 되게 가치가 있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회사에서 이제 하면서 내가 뭘 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 생각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직접 다 하는 것들이 다 결과들이니까 그걸 되게 많이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삼성에서는 몇 년 정도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한 13년? 삼성전자를 다니고 나서 바로는 이제 사업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삼성에서 회사만 다닌 사람이라 또 이 밖의 세상도 사실 엄청나게 크거든요. 한국만 하더라도.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쿠팡 갔다가 3, 40억 받은 이제 바이오 회사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파크 홀딩스 지주사 이제 중견 어떻게 거기도 대기업이거든. 거기도 가봤다가 젊은 대표가 있는 회사도 가봤다가 뭐 공동 창업도 해봤다가 뭐 그 스펙업 애들하고 그 취준생분들한테 유명한 회사 인사 팀장으로도 갔다가 뭐 블록체인 회사도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껏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다 해보고 예, 이제 맞아요. 내 사업을 해야겠다. 예, 시작을 하셨던 맞아요. 거네요. 네. 처음에 원래 제주도 가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워낙 운동도 좋아하고 그런 액티비티들을 워낙 많이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제주도 가서 스쿠버 다이빙 샵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패디 인스트럭터 자격증을 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취준생분을 도와주고 그분이 입사를 하게 되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업계를 봤었을 때 제가 개선할 수 있는 게 워낙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쪽 들어와서 이제 딱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유튜브는 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는 제가 이제 서비스 기획을 했고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전 좋게 만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내가 순진한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 유튜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핫해지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이제 막 성숙할 때 하라고 해서 저는 그냥 들어와서 그냥 용감하게 했고 뭔가 마케팅 채널을 전환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에는 좀 수수성을 잃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전국의 어떤 분이든 제가 경험한 것들도 다는 아니지만 의미가 있으니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몇 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정확히 한 2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시기 전에는 직장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볼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처음에 어떠셨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나는 유튜브가 뭔지도 사실은 잘 몰랐고 잘 보지도 않았고 페이스북 이런 계정도 없었었고 별로 전혀 안 친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옥에 나간다고 이제 있는데 이제 카메라도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네. 정말 어색했어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카메라만 놓고 떠들려면은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 되게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감내하면서 가는데 정말 쉽지 않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상했어요. 가면 갈수록 이상하고 아직도 어렵긴 한데 지금도요? 지금도 되게 어려워요. 2년 정도 되면 사실 익숙해질 법하잖아요. 이게 익숙해질 게 있고 안 익숙해질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촬영도 하시지만 네. 강연도 다니고 하시잖아요. 촬영을 위해서든 강연을 위해서든 스피치라던가 이번에 이런 주제로 말을 해야겠다 하면은 보통 그런 건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좀 경력이 한 16년, 17년 정도 되니까 그 안에 이제 컨텐츠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끄집어내거나 살아가다가 아니면 뭔가 과정 중에 이벤트가 터져요. 아, 그럼 이거 얘기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를 메모해뒀다가 이제 그거를 계속 디벨롭하는 거죠. 보통 메모를 하고 그걸로 디벨롭을 해서 어느 정도의 스크립을 짜고 네, 맞아요. 그렇게 처음에 과정이 스크립트를 되게 빡빡하게 짰다면 요즘에는 빡빡하게 짜되 이제 그거대로 안 하는 그냥 그거를 놓고 좀 약간 거기서 좀 자율성이 생긴 것 같아요. 스킬이 좀 늘으셨네요. 그거는 는 거죠. 내가 저대로 하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하는 좀 능력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2년 정도 유튜브를 쭉 하시잖아요. 그 유튜버로서의 삶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피디님한테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나오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다. 자주 나오시잖아요. 거의 나오시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저랑 이제 피디님이랑 하드 캐리를 하니까 그런데 이 방송에 분명히 철학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그걸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철학 안에서는 제가 메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출근이 어떤 취준생분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위로를 받고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송의 목적이 있는 거죠. 지금 되게 영세하고 없으니까 이제 제가 나와서 하는 것뿐이고 이제 방송이 잘 성장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철학 목적에 맞게 가다 보면 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채널이 취준생들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오프라인에서 만난 취준생 중에서는 알아보는 경우도 있었나요? 가끔 막 이러면서 그럴 땐 어떠세요? 당황스럽죠. 저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도 유튜브를 하시니까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은 뭔가 제 생각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단점은 있다면요? 단점은 지금 그런 걸 준비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그리고 그게 주기적으로 항상 있다는 거 계속 방송을 일정한 시간대에 내보내야 되니까 네. 그거를 그 시간 안에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랑 그다음에 좀 남들이 알아볼까? 네, 저는 그게 되게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그게 오히려 부담으로 좀 네. 다가오시는. 우리가 보통 삼성에 다니는 분들을 삼성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삼성맨이었을 때와 지금의 제리님 수입 차이를 좀 비교하자면은 수입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분의 1, 7분의 1? 여기가 오히려 지금 생활이 6분의 1.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연봉 수익의 한 7분의 1? 상당히 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대표가 뭔가에 돈을 가져간다는 개념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진 것들을 더 많이 밀어내야 되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데 위안을 삼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삼성맨이었을 때와 지금의 만족도는 어떤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한 100배? 저는 지금이 되게 좋아요. 지금이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요. 아무래도 회사 안에 좀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니까. 못하는 게 맞는 거죠. 회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러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비록 수입은 6분의 1이지만 만족도는 지금이 100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삼성전자 다닐 때 월급 받는 거 빼고 다 싫었어. 근데 그 월급도 월급 날만 잠깐 줘. 그게 뭐 다 나가서가 아니라 그날 들어왔네? 그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고 잠깐은 되게 뿌듯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별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돈 못 버는 것 빼고는 다 좋은 거죠. 그러면 제 숙제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제가 한 가지 그 남은 숙제를 푸는 것만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대표님께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혹은 내 사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하라고 하긴 할 텐데 빡세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HR이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한국에서 좀 꽤 괜찮은 HR 회사? 특히나 뭐 이런 채용 쪽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를 만드는 게 제 목표인 거죠. 쿠쿠비타도 이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유튜브도 그걸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좀 하고 계신 거죠? 회사를 알리기 위한 수단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어떤 취준이나 직장인들이 보고 진정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와 이게 내일부터 출근이 이런 데구나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으면 그게 제 목표인 거죠.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우선은 이렇게 처음에 연락이 왔었을 때 네. 아나조님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주는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계속 인지하면서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생각해 보면 목소리도 되게 중요한데 이 목소리를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게 뭐 인사에서는 뭐 옛날 말로 사람에 대한 향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인향말리 뭐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꽃은 뭐 천리를 가는데 뭐 사람의 향기는 말리만. 말리를 간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면접에서도 전달하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감흥받고 싶은 것도 어떤 사람의 외모 이런 거는 금방 날아가지만 그냥 얘기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냥 스스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